XSFM입니다. PODERA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좀 박자입니다. 너무 길다. 아니 내가 좀 빨리 들어갔어야 되나 봐. SK 엔카 이렇게 했으니까 길지.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이렇게 하라니까. 원래 안승준 군 특유의 또박또박 읽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또 막 그냥 갑자기 바뀐 거다 보니까 방금 뭐라고 그랬어? 라는 거 말고. 네, 맞아요. 그죠. 확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는 천지개벽이 있었습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첫 번째 시간, 요파시 184회에 인사드립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O이고요. 또박또박 읽느라 고생하는 안승준 군 옆에 앉아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차를 파는 곳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마 SK 엔카 직영몰의 페이스북 페이지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확인하셨을 거예요. 요즘 팟캐스트 시대의 메인 스폰서로 이번 주부터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 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예, 벌써 한 몇 달 정도 같이 대화도 해보고 직영몰의 직영점도 가보고 평가사분들도 만나보고 많은 작업을 했어요. 정확하게 10개월 걸렸습니다. 유면상 PD도 지금 제 오른쪽에 앉아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스폰서가 바뀌다 보니까 네.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네, 다급하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안승준 군도 오늘 갑자기 예습을 막 했어요. 우리가 막 피드백을 막 줬어요. 예습이라기보다 이 중고차 브랜드라는 게 저도 이제 벌써 한 3년 전에 이제 한참 팠거든요. 중고차를 사기 위해서. 아, 맞아요. 네, 벌써 3년이나 됐나 봐. 그렇죠. 이제 저희 아기 나올 때에 맞춰서 샀으니까 네. 3년 이제 횟수로. 안승준 군은 아기가 편안하게 햇빛을 보면서 탈 수 있는 패밀리 웨건을 타고 다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업계식으로 얘기하면은 아기가 출고된 건 아니죠. 아기 나올 때로 그래가지고 차 얘기하다 보니까 아기 처음 뽑았을 때 순산한 겁니다. 네. 출고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 브랜드가 명백하게 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호불호가 사실 다 나뉘거든요. 중고차 브랜드라는 게. 예, 중고차 사실 딜러 사람들이 브랜드. 선입관도 많고 편견도 아직 많은 시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중고차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그 사기도 많고 뭐도 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가 그냥 새 차 살래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논란 가득한 스폰서를 하기가 데리고 올 수가 있냐.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UMC 이게 마약상하고 뭐가 다르냐. 갑자기 마약. 아까 바깥에서 안승준 군이 지적했단 말이에요. 여자분이 혼자 가시거나 네. 아니면은 손이상 선생이 혼자 갔을 때 네. 차를 사기 무섭다. 중고차 타운에 직접 가면. 그렇죠. 네. 침수차. 그래서 100% 침수차니까. 예, 너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냐라는 안승준 군의 질문에 제가 대답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것은 알기 싫다를 처음 시작하던 2012년부터 중고차 업계는 꾸준히 광고로 저를 만났어요. 그래요?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광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분이 명의를 넘기지 않고 딜러를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는 방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중고차 딜러의 수익성도 너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원래 그쵸. 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그전 회사에 있을 때도 그냥 제가 들어온다는 회사를 왜 깠냐라고 말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엔카 직영이나 들어오면 모를까? 근데 엔카도 중간자 아닌가요? 엔카닷컴만. 엔카닷컴은 중간자입니다. 그쵸? 그래요. 네네. 저희는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엔카닷컴과는 상관도 없고 사이도 안 좋아지려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요. 엔카닷컴에서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엔카 직영몰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죠. 네, 엔카닷컴과 앱도 따로 있고 홈페이지도 따로 있고 파는 방법도 다르고 직원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고 법인도 다릅니다. 다른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고나라 같은 데 보면 네네. 사실은 우리 같은 차를 팔아? 중고나라에도 차를 엄청나게 팝니다. 죄송한데 중고나라에서 안 파는 게 없어요. 미국인가 봐. 이 좁은 중고나라에서 나라에. 너님만 안 팔아. 너도 팔리고 있을지도 몰라. 그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중고나라 같은 데 사실은 개인 이용하도록 만든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뭐 절반 이상은 제 생각에는 업자가 중간에 판매를 하고 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SK 엔카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곤란하지만 예.
그러니까 별반 차이는 없고 네. 기존의 어떤 그런 매체들 중고차를 중개하는 그 사이트나 그런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SK 엔카는. 네. 직영점은 다릅니다. SK 엔카 직영몰은 다릅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SK 엔카와 함께하는 요즘 팟캐스트 시대가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되게 길고 발음하기도 힘든데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이군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입니다. 제가 오늘 대본을 받아갖고 네.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나 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였네요. 그래서 말이죠. 다음 네. 주에는 SK 빼버리죠. 엔카 직영몰과 이거 다시 그냥 처음 녹음할까요? 안승준 군이 소화할 네. 수 있을 만큼 삭제하세요. 제가 SK 쪽에는 잘 얘기해 못 말까?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스크. SK 빼자. 다음 주에는. 네. 네. 아무튼 네. 청취자 여러분께 오래오래 방송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약속드리는 건 제 입장에서는 참 그냥 배를 째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머쓱할 때가 많습니다. 오래오래 방송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메인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업체랑 함께하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네. 네. 바이닐은 또 바이닐대로 바이닐은 또 붙어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다가 바이닐은 오늘 네. 노래를 틀어주고 그럼요. 차대리는 잘 지냅니다. 네. 야근 많이 하고. 네. 바이닐도 여전히 저희를 도와주고 계신 관계이지만 그렇지만, 메인 스폰서는 네. 바뀌었다. 바이닐과 함께했던 네. 점점 길어져.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시작합니다. 네. 인생이 고달픈 세계인의 한국어 친구입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청취자들의 인생 경험과 바이닐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전보다 자동차 관련된 사연들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이 그래도 마음에 드네요. 바이닐이 사라진 게 좀 못내 아쉬웠는데 이 문장 안에는 새로운 스폰서와 네. X 스폰서가 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엔 빠지게. 빠집니까? 지금 보니까 뺄 거야. 계약 내용과 다르잖아. 당신의 삶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적어서 요즘 팟캐스트 시대 이메일 xsfm25@gmail.com 조땜이 묻어나는 편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매주 커피 아르케에서 아르케 더치커피, 주식회사 빅그린에서 바디케어 세트, 라파스티체리아에서 빤도르와 파네토네를, 바이닐에서 플럭서스 아티스트의 CD를, 콕집어 콕김치에서 김치 맛보기 세트를,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를 선물로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뒷줄을 읽어봐요. 자동차 띄고 다음 줄.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랜덤으로 막. SK 엔카 직영몰에서 자동차 케어 키트를 네.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6만 원 상당입니다. 비쌉니다. 네. 심지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요팟이 들어온다고 SK 엔카 직영몰의 이제 노동자 여러분들께서 네. 분기탱천에서 하나 만드셨어요. 이 키트를 네. 조합을 네. 네. 그러니까 뭐 청소용품하고 왁스도 들어있는데 왁스도 비싼 왁스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대단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차가 있으셔야 받으실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은 자차가 있으신 분은 확인하고 드리나요? 아니죠. 그런 절차가 갖고 있겠네요. 있으면 받으면 차를 사. 와 네. 이제 차만 사면 되겠다. 뭐.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갑자기 선물이 좀 매력적이고 비싼 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연이 더 많아진다. 이러면 진짜 그렇죠. 그럼 이제 차대리가 우울하죠. 우리가 뭘 잘못했다. 과연 선물이 바뀌었다고 사연 답지가 더 많아질런지 진짜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자동차 케어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만들어놨어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걱정을 더는 방법, 트러스트 SK 엔카 직영몰,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든 음악,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 하늘하늘 데일리룩 마스에르,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데볼프 제뉴인 레더크래프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광고가 다시 한번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에 공개방송 티켓 예매를 이제 오전 11시에 시작했고요. 네네. 실제로 고정석으로 준비되어 있는 물량만 저희들이 티켓을 오픈했다면 그 기준으로 17분 만에 예매는 끝이 났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더 와주실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좀 더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오후 2시 20분 정도에 예매가 끝이 났었습니다. 매진이 됐었어요. 지금 취소표가 풀리면 풀어드리곤 있는데 지금 그냥 취소표 푸는 거 가지고는 토요일날 일하느라 못 봤다라고 말씀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대전예술가의 집 누리홀 측과 상의를 해서 네네. 이 공연장에 2층에 좁은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 좁은 발코니라고 하는 건 측면에 있는 건가요? 오페라 보러 갔을 때 왜 영화에서 이렇게 제가 오페라를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거기는 VIP석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자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좋지는 않은. 아 그래요. 원래 뭐, 발코니는 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발코니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여튼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춥다거나 막 그러니까 2층 한 대. 난간이 있는데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앉을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다지 넓진 않지만 들어가실 수 있는 발코니 쪽을 오픈을 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몇 명 정도인 건가요? 한 25석에서 30석 정도.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좁을 많이 되진 않는데요. 없을 것 같은데. 네, 거기를 이제 공연장 측과 상의하에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입구가 좀 달라서요. 액세스몰에서 저희가 옵션을 다르게 해서 언제 열까요? 유면상 PD 수요일에 열까요? 입구가 달라요? 네, 지붕으로 내려가고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같은 스파이더맨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책롱 선생처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낙하를 한다거나 같은 문으로 들어가서 대기해서. 2층으로 처음에 들어가시자마자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네. 그 오른쪽으로 15석, 왼쪽으로 15석 이렇게 약간 올라가셔야 됩니다.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카스트제 돌같이. 더 윗자리인데 왜? 기분 좋을 수도 있죠. 위에서 보면 대부분 더 기분이 좋지 않나요?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네. 예, 그 2층 화석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 정도는 안 오실 것 같다고 생각했다가 네. 개방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당일날에 듣고 계신다면은요, 당일날 업데이트된 날 듣고 계신다면은 다음날 수요일에 오픈을 하죠. 네. 우리가 12월 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약간의 2층 발코니석을 따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시려고 이제 하셨다가 발길을 액세스몰에서 돌리셔야 했던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수요일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서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김상조 기술행정관하고 주차 공간이 70여 대 정도 들어가요. 와.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상당히. 엄청나네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차 한 2대 대고 그다음에 한 70대 정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들어오진 못해서 만약에 조금 밀리면은 주변 주차장을 알아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차장이 그 정도 마련되어 있다. 요 정도를 알려드리고요. 그날 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네. 2시 한 15분 정도부터는 입장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추가 티켓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내일부터.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좋게 된 광고주. 우리의 가장 오래된 파트너죠. 네. 네. 유면상 PD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엔카 얘기 아까 그냥 그걸로 하고 쓱해? 쓱한다는 건 그만하자. 앞으로 계속 하겠지.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정말 안승준 할 말이 군이 너무 많은데. 저는. 맞아요. 우리 네. 배운 게 많아서. 근데 왜냐면은- 안승준 군이 얘기해준 대로 그 네. 중고차다 그러면 일단은 곱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네. SK 엔카라고 해도 중고차를 파는 곳인데 아무리 검증을 했다고 해도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문제의 CS를 가장 잘할 업체. 그래서 섭외했다. 다시 한 번만 여쭤보자면은 아까 광고에서도 나왔지만은 네. 손해 볼 일 없는 저 같은 평가사들이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라는 게 매입을 다 하는 구조. 네. 직원들이 다 월급제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일단은 그 SK가 주체자가 돼서 자기가 이제 차주가 되는 거예요. 네. 아까 안승준 군이 이제 일전에 짧게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중고거래상은 실제로 차를 팔려는 차주와 차를 살려는 구매자 간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자기는 중간 브로커처럼 커미션. 이렇게 해서 네. 커미션을 먹고 판매가 완료된 후 먹고는 좀 그렇고. 커미션을 챙긴 후 그걸 커미션을 받으시고. 받으시고 네. 네. 그리고선 호련히 사라지시는 경우가 그런 많이 점들,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이 네. 많이 신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됐었죠. 쌓여서 이제 중고차 에 대한 업계가 불신이 생기는 거죠. 불신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죠. 그리고 그거 호련히 사라지는 거 말고 미끼 매물을 내놓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다 검증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검증을 소홀히 해서 믿을 만한 데서 판 것도 뭔가 침수차였다든가 그렇죠. 이런 일도 종종 있지 않았나요? 네. 그런 그래서 부분에 보증이 대해서. 중요하죠. 그래서 네. 그 맘먹고 속이는 예를 들어 저 강릉에 빠뜨렸습니다. 차를. 네. 근데 막 매일 소금을 털어. 그래가지고 새 거를 만드는 사기단이 있다. 김을 긁어내듯이 소금을 긁어냈어. 이러면 그 누구도 못 당해요. 요즘 뭐해? 그럼 소금 빼고 있고 뭐 그래. 소일하는 거지. 그렇다면
봐보세요. 한 달 빼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벌어. 네. 그러니까 염전 또 같이 운영하는 이런 그 몰상식한 중고차 업체들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차를 사긴 했으나 네네. 새 차를 살 때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새 차를 사는 데에서? 그렇진 않죠. 그 우리 두려워하지는 그 마음의 근원이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처리를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SK 엔카 직영몰은 그 확신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증 제도도 있고 그리고 홈앤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요건 이제 인터넷 쇼핑이랑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3일 안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이 가능하고. 차를요? 그럼요. 됩니다. 그럼 계속 3일 동안만 쓰고 계속 그 카쉐어링 하듯이 네. 엔카랑 쉐어링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 목도를 좀 마련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안 되겠구나. 계속 넣고 3일 타고 환불 받고.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겠군요. 네, 하지만 그 왜 환불하냐고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정말요? 네. 권장하진 않습니다. 가져가요. 네. 갖다 주고 가져가요. 근데 고객 변심 가능하다. 네, 고객 변심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 믿음에 근거한 서비스다. 그렇죠. 네, 요게 이제 기존과 다르다.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SK 엔카 직영몰에서 차를 샀는데 영 별로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은 항의할 창구가 하나 는 겁니다. 그럴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엔카 저희가 대신 닭달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뭐 할 얘기는 앞으로 많아요. 많아요. 네. 네. 천천히 그러니까 소개해드리고요. 천천히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네. 스폰서가 바뀌었다. 메인이 바뀌었지만 황야일이는 장사를 계속합니다. 그럼요. 네. 가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네. 하지만 오늘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황야일이가 주말반을 모집하고 있다는 얘기만 전해드리겠다. 얘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반. 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SK 엔카 직영몰에서 중고차를 구입해서 멀쩡한 몰고 황야일이 공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왜죠? 주차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몰고 우리 70대 가능한 네. 네, 공연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전 그러네요. 예술가의 집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유면상 PD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반 모집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요파 시청자가 들끓고 있는 황야일이 공방 주말반을 확인해 주시고요. 네. 바이닐이 들려주는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을 듣고 돌아오죠. 네. 김사월 바이 김혜원의 김사월 씨가 그렇죠. 솔로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솔로의 심지어 라이브 앨범이 나왔습니다. 라이브 앨범이 요즘 참 구하기 힘든 라이브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제 밴드도 아니고 솔로 싱어송라이터 입장에서 라이브 앨범은 국내에선 좀 그동안 많이 없지 않았나. 그러게 말입니다. 네. 김사월 씨의 라이브 앨범 중에서 그녀의 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월 씨의 라이브 앨범 7102라는 앨범에서 그녀의 품 듣고 왔습니다. 7102은 2017, 그러니까 2017년을 이제 거꾸로 표기한 것 같아요. 안승준 군 하는 거 보면 맨날 그 팀 이름과 팀의 음반 제목 및 노래 제목 이런 것들은 아무 뜻도 없다. 쉽게 보면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죠. 2017 뒤집은 거다. 그렇지 않을까요? 맞을까봐 겁납니다. 아무튼, 네. 바이닐에 가시면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거든요. 그 네. 음반 해설이 이제 그 김사월 씨 앨범의 페이지에 있는데, 예. 자세하게 어떤 앨범의 기획 의도? 이런 것들을 써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홍대 앞에 클럽이라든지, 그 대단한 공연장, 크고 음향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전통적인 방식의 공연장이 아니라 클럽이라든지 뭐, 펍, 바 같은 데서 한 것들도 다 수록이 돼 있는 말 그대로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개념의 라이브 앨범이죠. 믹싱 개고생하셨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옛날에 라이브 앨범을 들을 때는 그 현장감 플러스 사실 사운드에 대한 얼마나 맞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지켜보는 느낌이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도 네. 현장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앨범에서 들었던 사운드를 어떻게 일관되게 재현하고 있느냐에 대해 관심 많이 가지고 듣거든요. 라이브 음반을. 크레딧을 보니까 믹싱을 김혜원 씨가 하셨네요. 김사월 김혜원 씨. 네. 그러니까 뭐 딱히 따로 활동하는 게 아니네요. 더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김혜원 씨가? 그냥 바이 김혜원이나 뺐을 뿐. 잠시 편의상. 근데 김사월 씨의 목소리가 또 워낙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라이브 앨범 이렇게 살아 숨쉬는 숨소리까지 접하게 되는 건 팬 입장에서는 좋은 선물 같은 앨범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2010년대를 대표하는 포크 뮤지션. 네. 네. 김사월의 라이브 음반이 지금 바이닐에 올라와 있습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4번째 시간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들은 간만에 이게 보면은요. 요즘 들어 몇 년 사이에 한국은 12월이 관광 성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직장인들이 12월이 되면은 구박을 받죠. 빨리 휴가 가라고. 휴가 쓰라고. 네. 네. 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잔소리 할까봐. 휴가 안 갔다고. 네. 올해는 아마 그 황금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꽤나 쓰셨을 텐데.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대충 그냥 되게 지내시고 이러셨던 분들이 12월에 휴가 나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화끈한 것들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안승준 군이 소개를 해주시겠는데요. 장재혁 씨의 사연이고요. 네. 이분은 작년 맞나요? 크리스마스 때 했던 서울에서 했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공개 방송 때 프로포즈용 반지를 혼자가 사셨는데 집에 가는 길에 이제 꺼내 보니까 반지가 없어서 맞아요. 네. 다시 파는 곳으로 돌아가 보니 어머 하고 직원이 다시 주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여행을 가서 그 반지를 주었으면 자기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맞아요. 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네. 장재혁 씨가 오랜만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형 안녕 XSFM 가족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제는 유부남이 되어서 돌아온 장재혁입니다. 네. 그리 됐군요. 요파시 공개방송분인 135회 첫 사연의 주인공이었죠. 그때 제가 프로포즈했던 그 여자친구는 저의 전 여친이자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기에 참 분위기 없는 소리이죠. 만약에 내 배우자가 이놈이 제 전 남친입니다. 그럼 저는 화장실에서 울 것 같아요. 네. 그냥 참 이럴 것 같아요. 재밌냐?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구석을 보면서 이렇게 눈을 흘기는. 네. 센스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제가 그렇게 딱이네요, 딱.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재혁 씨. 네. 그런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가능하다. 네, 상대방으로부터.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도 역시 뉴질랜드 출장 중에 요파 씨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우핸들을 붙들고 다니시겠군요. 근데 뉴질랜드는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나 풍경이 좋은 멋진 곳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햇빛도 좋고 뭐 계절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음악을 듣고 다니고 싶을 것 같은데 상상컨대 이제 운전을 네. 하면서 워낙 팬이시다 보니까 저희 열혈 청취자분이시다 보니 그 좋은 풍경에서도 요파 씨를 들으면서 그리고 풍경이 좋은 도로를 쭉 가다 보면 네. 금방 졸립니다. 그렇군요. 네. 음악이 나를 못 막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한동안 결혼준비 출장 등등 개인적인 시간이 부족했던 관계로 밀린 요파 씨를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파 씨 154회차에 택시에서 계저씨 운전자를 만나 모두가 분노했던 사건을 들으면서 올해 7월에 보내려 했던 사연이 다시 생각나서 이렇게 작성하여 보냅니다. 그때 보내려다가 바빠서 잊은 것 같습니다. 택시 관련된 이야기인가 봅니다. 때는 7월 초 회사에서 급하게 터키에 4일 정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혼자 다녀왔습니다. 이건 아마 터키 택시에 대한 이야기인가 봅니다. 출발하는 날 좌석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되고 출장 때는 거래처도 잘 만나고 마지막 날까지는 아주 평화롭고 순조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정말 잊고 싶은 무서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저녁 9시경 마르마라해를 페리로 건너와 바로 택시를 타고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야 했습니다. 네. 배에서 내리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택시 아저씨가 호객을 하다가 저에게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 어디가? 저는 약간은 꺼림칙했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으로 간다. 근데 카드는 안 쓰고 현금밖에 없다. 편의상 상황의 느낌을 위해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캐시? 캐시? 오케이. 노 프라블럼. 온리 캐시. 그리고 저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금을 오직 터키 리라로만 가지고 있다. 괜찮냐? 했더니 오케이. 터키 리라. 그러더니 저를 어떤 택시로 데리고 가서 태웠습니다. 이게 거의 모든 국제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네. 네. 근데 정말로 카드가 없으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굳이
카드는 안 쓰고 현금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여행 초보인 저는 꼭 가면은 기왕 바꿔놓은 그 돈으로 이제 택시에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긴요. 수수료가 복구하니까 그냥 캐시로 쓰시고 싶으셨나 보네요. 그리고 뭐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다 택시들이 카드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예, 카드 갑자기 훅 꺼내면 뭐 분위기 이상해질까봐. 네. 보아하니 아저씨는 호객만 하고 운전자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은 터키 말로 뭐라뭐라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니 호객 아저씨가 저에게 인사를 하고 택시를 출발시켰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에어포트 오케이? How much is it to go to there? 했더니 200 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200? 오케이. I have only cash by 터키리라. 그리고 택시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보고 있었고 아저씨는 약간 길을 돌아서 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굳이 몇천 원 때문에 먼 타지에서 생면부지의 사람과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이 오래된 그 베테랑 청취자 여러분들은 네. 지금 이 정도 시점은 아직 사고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냥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택시가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부터 기분이 확 나쁘죠, 보통. 확 나쁘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 과정이 참 짜증이 나죠. 맞아요. 지도에는 이렇게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 지름길일지도 모르고 뭐 이 사람이 뭐 저쪽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저희가 막혀 있다라고 말하면 난 어차피 할 말이 없을 텐데 등등 이것을 곧바로 인정할지 안 할지 사실은 고민하게 되죠. 이게 어지간한 상황이어야 어디로 가세요라고 말을 하지. 그렇죠. 이건 뭐 모르는 말, 그러니까 모르는 말 쓰는 나라에 와서 아닌데. 그리고 어쨌든 현지에 가면은 현지인한테 해코지 당할 걱정을 언제나 하게 되죠. 그렇군요. 해코지를 당한다는 걱정보다 무슨 일이 더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점점 심각해졌을 때 깔끔하게 이기고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닌 거죠. 여기서 논쟁은 이길 수 있으나 네. 내렸을 때 가방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차를 어디 딴 데로 가서 세워놓고 너 내려 할지 그렇죠. 그런 두려움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죠. 내 스마트폰에 비비탄 총을 쏜다든지. 오우. 그렇죠. 네. 장재혁 씨도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의 금요일 밤은 저에게 낭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항 근처에 도달하자 차가 많이 밀리고 택시기사는 약간 짜증나 있는 것 같았고 괜히 저도 말없이 그저 옆차 운전자나 뒷좌석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출국장 쪽에 도착해서 아무튼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200리라를 건네자 택시기사는 정색하며 $200 이분이 장저스에 쓰신 바에 의하면 $라 그랬어요. 네네. $200. 한국말로 써주셨어요. $라고. $, 열고 달러를 이렇게 발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냐. 아까 200리라라고 하지 않았냐. 아, 터키 리라가 아니라 $라고 한다고요. 나 지금 달러도 없고 처음부터 리라로 낸다고 했다. 그랬더니 노노 $200.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저에게 지속적인 $200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내가 처음 호객하는 아저씨에게 오직 현금으로 터키 리라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었고 너한테도 택시 탔을 때 얼마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터키 리라로 지불한다고 했었다. 네, 아주 교과서적으로 상황을 정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눈앞에 $200를 내놓을 때까지 계속해서 $200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법이 굳었군요. 지금 보니까요. 네. TRY 터키 리라는 200리라면 한국 돈으로 57,000원, 58,000원 정도 하네요. 네. 즉 200달러는 장재혁 씨가 내려고 했던 돈의 한 4배. 3.5배. 4배입니다. 4배. 네. I don't have any dollar paper. I have only 터키 리라. I can show you. 지갑을 까 뒤집었지만 아저씨는 터키 말로 뭐라 하면서 계속 $200를 요구했습니다. 기사는 가로 열고 물론 그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이지만 굉장히 단호하며 강압적인 말투였고 언성이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기사가 뭐라 중얼거리더니 엑셀을 밟고 택시를 돌려 공항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게요. 저 아까 무슨 농담으로 어디 딴 데로 갈 줄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 진짜 그런지 몰랐습니다. 저도. 이거는 진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무서웠겠네요.
그때 저는 계속 가진 리라를 다 줄 테니 내려달라고 했지만 기사는 너 $200. 방크. 공항으로, 은행으로 가자. 은행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방크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곳까지 5분 이상 가게 된다면 택시에서 도망쳐야겠다. 트렁크 짐은 어쩔 수 없지만 곧 결혼해야 하는데 이거 까딱하면 그냥 강도인가? IS일지도 몰라. IS가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 택시로 그 군자금을 조달하기엔 좀 빠듯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혹시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건 걱정해야죠. 그렇죠. 저는 키 184에 몸무게 80kg 정도로 건강한 체격입니다. 기사는 저보다는 약간 왜소해 보였지만 그때 저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죽게 될지 모르는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타지에서 납치 강도라니. 기사는 10에서 15분을 달려 10에서 15분은 사실 꽤 멀리 간 거죠. 인천공항에서 15분 달린다고 생각하면 네. 이상한 간척지 어딘가에 벌판에 이게 겁을 주려 하기에는 10분에서 15분이면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거의 막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10분 15분을 달려 10시경 다행히 어떤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약간 번화가인 듯하고 물론 사람이 많았지만 전부 터키 사람들이었고 저 이외의 외국인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기사는 차를 세우고 저에게 계속 $200를 내라고 소리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완전히 공항은 어떻게 보면 또 인터내셔널한 공간이기 때문에 갑자기 본인의 나와바리로 데려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더 분위기상으로 더 압도를 하는 상황인 거죠. 예. 공항에는 곧바로 경찰도 있고 하니까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 공항에서 감정이 고조된 기사의 고성과 고함은 지금도 트라우마 비슷한 것이 되었습니다. 기사는 결국 저를 데리고 은행 ATM 같은 곳에 세우고 환율까지 계산해서 돈을 뽑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여기서 뭔가 더 잘못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떠라 시키는 대로 돈을 뽑아 건넸습니다. 자,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돈도 냈고 나는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빨리 공항으로 가자. 곧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택시기사는 승리했다는 느낌의 미소를 지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사연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펀치라인입니다. 기사는 마을을 벗어나기 직전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뽑으러 와야 했던 바람에 길을 돌았다. 그 기름값도 있고 그리고 나 담배도 사야 하는데 담배값이 어쩌고저쩌고 그 소리를 들으니 진짜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절머리가 나서 지갑에 남아있던 현금을 모두 줘버렸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반복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언제 다시 돌릴지 모르는 택시 안에서 공포를 참고 정신줄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공항에 도착해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주자마자 차를 뛰쳐나와 트렁크에 짐을 낚아채듯 가지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떨리고 무섭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또 트렁크는 열어줬네요. 한국에 돌아와 거래처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당시 공항 CCTV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해보았으나 확인 요청을 했으나 결국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찰이나 안전요원을 붙잡고 이야기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면, 택시 번호를 봐놨다면 뭔가 복수를 할 수 있었을 테지만 더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말았습니다. 네. 걱정이 많은 아내에게는 아직 비밀입니다마는 사연이 소개되면 말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복귀하여 사건을 회사에 보고하고 어느 정도 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땐 진짜 정신도 없었고 돌아와서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너무 잊고 싶어서 점점 잊어가는 중입니다. 이걸 쓰면서 그렇게 되는 게 있죠. 잊어야겠다고 노력해서 잊혀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잊고 싶다고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좀 빨리 잊혀지는 것들이 있다. 다행이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이걸 쓰면서 당시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생각이 났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200 그 특유의 발음, 몸서리가 처지네요. 자꾸 들었던 거니까 기억이 나시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터키 택시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혼자 다니는 어린 여행객으로 우습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 기사가 단순한 사기꾼일 수도 또는 정말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아직도 소름 끼치네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응력도 빠르고 멘탈도 강한 사람입니다. 진짜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멘탈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는 않을 텐데요. 믿어도 됩니까? 네. 그러게. 와, 나 정말 저 오래 살았거든요. 네. 어디 가서 나 멘탈 강해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없네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데뷔를 위해서 말씀하신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멘탈이 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라는 데뷔의 어떤 어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모두 평화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형편없는 솜씨로 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네. 저 같아도 어쨌든 이게 일단은 잘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거기서 싸워서 이길 거란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어쨌든 낫죠. 자꾸 저 장클로드 반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네. 참 이런 말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런 심리가 당연한 거고 그런 심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류의 사기는. 사기는 사기친 쪽이 언제나 그 유리한 게임인 게요. 그렇죠. 해본 솜씨거든요. 당하는 놈은 층당합니다. 나는 사기 절대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사기를 당했다는 순간 나도 걸렸냐고 빨리빨리 털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딱 눈치챘을 때 내가 사기를 당한다고? 말도 안 되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이거 싸워서 이기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한 6개월 정도 날아가는데요. 그 수명만큼 사시면 인생의 6개월은 꽤 큰 비중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재판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도 있잖아요. 정말 화가 나는데 인생의 시간을 거기 쓰면 안 될까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택시 사기 대중교통 사기가 많다라고 얘기하면 네. 그 동네 경찰력이 그 부분을 케어 안 해준다는 소리거든요. 네. 예. 정말 그 결혼도 금방 하셨는데 몸성이 다녀오셔서 다행이다. 맞습니다. 정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보통은 강압적인 구조가 이거보다 더 심할 때 일어나지 않나. 다시 말해서 성인 남성 1대1로는 이런 사기를 잘 안 치지 않나요? 뭐가 자꾸 이렇게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상대방도 사기 치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더 세게 나가면 한 명이 도와주러 오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마음 놓고 사기를 칠 텐데. 좋은 지적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이다이로 1대1로 그냥 해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그걸 생각해야죠. 물리력이란 꼭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알고 보니까 트렁크에 맹수가 애낙한다. 그런 거 없나요, 터키에는? 네. 뭔가 맹수가 숨어 있다거나. 그 물리력은 상당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여행 가서 스티븐 시걸이 되시려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절대 안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굳이 생각을 하자면은 내릴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돈 계산은 내리고 나서 해야 되나? 왜요? 만약에 이게 지금 출발해버렸잖아요. 다른 마을로 방크 하면서. 내려 있으면은, 내려서, 몸이 내려 있으면은, 설마 다시 타라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넣겠어요, 공항에서? 근데 이거는 지금 택시 안에서 앞좌석, 뒷좌석에서 흥정을 하다가. 또 여행객의 문제는 트렁크를 담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어쨌든, 혹시 이제 이분께서 장지혁 씨가 어땠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걸 막으려면은, 일단은 계산은 몸은 내려서, 물리적으로 딴 데를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그나마 낫나? 원래 경찰력이 잘 배치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도시는 택시가 선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선불? 예. 얼마다라고 처음에 딜치고 가고. 잘 안 그럽니다. 미터를 항상 하죠. 예, 미터를 켜놓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필리핀이 치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정말 치안이 좋은 숙소를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사설 경호원들이 쭉 서 있고 택시의 번호를 적은 다음에 그 다음 위치에서 택시의 번호를 다시 받는다. 그래서 미터 이상을 받으려 그런다. 그러면은 그 택시는 이제 그 숙소에 못 들어오게 막는 방법이라든가. 네네. 방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치안을 잘 해놓으면 택시는 선불을 흥정하지는 않죠. 네. 어느 도시를 가나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행 문제에선 틀릴 수 있습니다. 요즘 뭘 믿으려 그래요. 그렇죠. 아무튼 예. 이런 이야기였어요. 네. 제일 무서운 지점은 공항에 도착을 했다가 딴 데로 가는 그 순간인데 공항은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어떤 도시든 간에 공항의 경찰력이 가장
뭐랄까 믿을만 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 관광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좀 전 세계 먼 도시들을 많이 다니는 이런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 어느 공항엔 가지 마라. 어느 나라는 가지 마라. 공항에 가면 짐을 열어보면 기계랑 기계가 다 없어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공항 치안 안 좋은 곳도 많고. 네. 아무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장재혁 씨에게는 뭐 심심한 위로를 네. 그리고 잘 하셨다. 네. 그나마 큰 피해는 아니다. 새로 듣는 청취자분들도 많고, 네. 또 이제 그냥 청취자분들도 간혹 멍청이가 섞여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까먹으실까봐 조심합시다. 네. 알려드렸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두 번째 여행 얘기를 들어보시죠.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4회의 두 번째 사연은 최홍석 씨가 수원에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평범한 가장 최홍석입니다. 네. 요파 씨랑 그 알실 꼬박꼬박 잘 챙겨 듣고 있습니다. 직업상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저는 요파 씨 그 알실 재탕 3탕은 기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사연을 한번 써야지 하면서도 시간 없음과 귀찮음으로 미루다 이번에 큰맘 먹고 써봅니다.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큰맘 먹고 써보시는 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작고 작은 마음으로. 네. 그리고 뽑을 때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큰맘 먹고 쓰신 분을 한번 소개해드리죠? 그럼 이분이 큰맘 자주 먹어요. 습관적으로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죄송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럼 뭐 최홍석 씨는 일단 사연이 뽑히셨지만 다른 사연을 보내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은 이런 표현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일 수도 있겠네요. 큰맘 먹고 써봅니다. 아니 네 그런 것도 있죠. 네. 결국 설거지. 아니면 이런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큰맘 먹으면 그냥 눈에 띈다. 아 큰맘 먹었네 이 사람.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써야 되겠군요. 최홍석 씨 반갑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의 좋게 된 사연을 들으면서도 나 정도의 사연이면 당연히 소개되지 않겠나 하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장르를 규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오래전 중국 어학연수 시절에 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때는 2002년 월드컵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광란의 도가니일 때 저는 중국 하남성 정주라는 도시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당시 중국에는 한국이 심판을 돈 주고 샀다는 기사와 함께 한국 선수들이 다른 국가 선수들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반칙하는 장면이 매일 대문짝만하게 나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외국 선수들에게 당했다면서 이게 자극적인 퇴절을 내놓는 그런 국대축구 관련된 기사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디 가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시절이라 조신하게 살고 있던 나날이었습니다. 네. 그 나라 언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전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싫어하게 되면. 네.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기가 끝날 무렵 HSK, 한어수평고사, 중국어 능력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를 치러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당시 HSK 시험이 제가 살고 있던 정주라는 도시엔 없었습니다. 정주는 중국의 내륙지방으로 황하강 요역이며 삼국지의 주 무대인 낙양, 포청천의 고장 개봉 근방에 있습니다. 옆에 소림사도 있고요. 어쨌든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북경이나 상하이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에는 고속철도 없던 시절이라 북경까지 기차로 14시간 정도 생각은 해야 했습니다. 와. 황하에서도 뭐 아주 안쪽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안쪽에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14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게 오히려 신기할 지경입니다. 저는 지금. 돈이 별로 없던 저는 북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기차표를 직각 의자로 예매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잉주어라고 써있네요. 기차가 직각 의자라는 거. 이 어감상 제끼기 어렵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잉주어라고 하는 그 가로 열고 직각 의자라고 써주셨잖아요. 직각 의자라는 게 정식 명칭이려나요? 그냥 중국에 계신 분들이 좀 아실 텐데 공산당이 자꾸 막으니까 여쭤볼 수가 없네요, 청취자 여러분. 네. 직각 의자.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 하긴 이제 그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 정신으로 네이밍을 하진 않았겠지만. 네. 직각의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미 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들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닌가. 데스로우 같아요. 진짜 이렇게 무슨 벌 받듯이 그죠. 각 잡고 앉아서 네. 14시간 가야 될 것 같은 인상이 드는 70년대 국민학교 의자. 그러니까요. 저는 침대 칸이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 내는 거지였습니다. 네. 근데 14시간 침대 칸이면 비싸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사진관, 당시에는 디카가 없던 시절입니다. 괄호 닫고.
디카가 있긴 있었죠. 구하기 힘들었겠죠? 네네. 네. 2002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과 술을 한 잔 걸쭉하게 던지고 있다가 제 이야기를 들으신 사장님이 자기가 공짜로 북경까지 기차를 태워주겠다는 솔깃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북경까지 공짜? 나 땡큐지! 하는 심정으로 그날 마신 술값을 제가 다 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짜가 아니게 됐어요. 북경까지 가는 기차표 값이었습니다. 여튼 이틀 뒤 저녁 6시쯤 사진관 앞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네. 사진관 사장님이 공짜로 태워주겠다. 네. 저는 사진관 아저씨가 무슨 수로 어떻게 나를 북경까지 공짜로 보내준다고 하는지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연감이 나왔겠죠. 당시 중국은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무의 세계인데요. 뭐든 시도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성공하지 않는다. 라는 건가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지금 최용석 씨가 만드신 표현인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상이 깊어요. 인상 깊은 표현이네요.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 나라. 뭐 차이니즈 드림인데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도 공안부장에게 뒷돈을 찌르면 야 이거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였다. 저는 사진관 아저씨는 나름 관시가 넓은 사람인지 무슨 말입니까? 관시라는 게 이제 그 친구 발이 넓다. 네, 인맥 관시가 되게 중요하다고 좋다.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요? 비즈니스 할 때도 중국 무조건 관시를 잘 사귀어놔야 된다. 힘 있는 친구들, 지인들, 말 그대로 배경, 백 이런 거를 다 포함한 어떤 개념으로 쓰이다 보더라고요. 네, 관시라는 얘기. 관시가 넓은 사람인지 익히 알고 있는 터라 그냥 막연히 무슨 방법이 있겠지라고 믿었습니다. 네. 이틀 뒤 사진관 앞으로 가니 사장님이 자기 오토바이를 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토바이로 북경에 가겠다는 건 아니겠죠? 기차로 14시간 걸리는 것이니까. 오토바이로 가면은 14일 정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땡리 데이비스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사장님 뒤에 탔습니다. 저와 상당히 친했던 사진관 사장님이 저를 어디 팔아 넘기기야 하겠습니까? 네. 자,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보통 이런 사연에 이런 정도의 질문은 어디 팔아넘기기야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본인이 쓰신 거는 그 바로 앞 단계의 불행을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불행의 단계가 1에서 10까지 있으면 10이 팔아넘기는 거다. 그럼 7, 8까지 갔다. 7, 8 정도의 일이 앞으로 나올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답이 나와요. 하지만 사장님은 저를 팔아넘긴 것 같았습니다. 기차역도 아닌 이상한 곳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가더니 기차를 타려면 담배 한 보루를 뇌물로 찔러야 하니 얼른 담배를 사오랍니다. 네. 당시 돈으로 약 20위안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기차표에 비하면 껌값이었습니다. 알겠다며 나름 비싼 담배로 한 보루를 사왔습니다. 네. 그리고는 하진관 사장님은 저를 이상한 지하 터널로 데리고 갔습니다. 네.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황해를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아내 보고 싶지 않냐? 자,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상 더러운 아저씨가 한 사람 있었는데 사진관 사장님은 그 사람에게 담배 한 보루를 건네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넘겼습니다. 네. 넘기다란 표현이 나옵니다. 네. 20대 청춘의 한국인도 몇 없는 중국 하남의 총구석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인상 더러운 아저씨에게 끌려 불빛도 거의 없는 어두컴컴하며 습기로 질척거리는 터널을 통과하여 이승문을 넘어 저승으로 가는 심정으로 토달토달 걸어갔습니다. 다다른 곳은 뭔가 기차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람이 타는 일반 기차가 아니고 화물열차 터미널이었던 것입니다. 네. 저를 끌고 온 아저씨는 제 손목을 잡아당겨 허름한 화물열차에 올려 태우며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인상 더러운 젊은 놈에게 넘겼습니다. 네. 제가 준 담배 한 보루 중 5갑을 그 녀석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담배 계속 풀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손을 잡고 간 사람은 이제 전혀 사실은 책임 관계도 너무 멀어졌고 너도 미다리 친구니라는 개념인 거죠.
너도 미달이 친구야? 뭐 약간. 물론 안전하시니까 사연을 쓰셨습니다. 네. 네. 이 기차가 북경까지 가긴 가는 걸까? 이 질문을 해야죠. 나는 어쩌다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어딘가로 팔려가면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는 있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네. HSK 시험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네. 화물열차에 올라타고 10여 분이 지나니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화물열차라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어 의자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제가 탄 칸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루들이 쌓여 있었는데 자루 네. 속에 든 것은 전부 우편물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북경으로 가는 우편열차에 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뭔가 상상을 하고는 무슨 막 자꾸 넘겨줘서 그렇지. 넘겨져서 그렇지. 아니 문장 딱 한마디로 우편열차를 타고 갔어 이러면은 상당히 낭만적 네, 분위기가 나는데 더 봅시다. 조금 있으니 대여섯 명의 인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정육점 고기를 찍는 것 같은 갈고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들고 있어야 하느냐. 나는 북경으로 가는 우편열차에서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있는데 우통을 닦아고 있는 그 인부들은 한 구석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포커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자주 있는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지면 갈고리에 걸어 무슨 그런 벌칙으로 포커를 치는 건 아닐 텐데 왜 굳이 그걸 들고 들어오셨을까요? 아니 이제 그거는 그거죠. 짐을 이렇게 옮기는 딱 찍어서 마대자루 같은 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 용도겠죠. 네. 아무도 저를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저같이 팔려오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저는 한참을 도박판 주위를 얼쩡거리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의 전형적인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서 봤더니 즐길 게 있는 거야. 아니 그리고 이게 물론 편견입니다마는 마작을 하셨다면은 네. 몰랐을 텐데 보니까 또 포커를 하고 또 룰을 알아. 포커는 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러고. 그리고 또 포커가 지역 룰이 적어요. 그렇죠. 유니버설해요. 유니버셜 인터내셔널 유니버셜하죠. 범용성이 있으므로. 그러네요. 자, 최홍석 씨도 호환되셨다. 네. 네.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그런데 흔쾌히 저를 판에 껴줬습니다. 네. 판 커지는 건 누구나 반가우니까요. 그리고 한두 사람 쉬기도 하고 가끔. 대단한데요? 네. 아마 제가 돈이 좀 있는 외국인 호구로 보였나 싶습니다. 저는 북경으로 가는 기차표 값을 아끼려고 이런 곳에 팔려온 거지인데 말이죠. 네. 그런데 한참 포커를 치며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며 네. 상당히 많은 지역의 이제 중국인들이 냉장고에 맥주를 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지근 약간 상온의 맥주를 좋아한다고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거의 다 상온에서 마시고 우리나라처럼 차게 마시려면 얼음을 넣어서 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냉장고에 있는 거라고 딱 지정해서 주지 않으면 미지근한 맥주가 나온다고 하고요. 식당에서. 한국인 단체. 그러면 그냥 냉장고에 있던 걸 주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네. 그렇게 한참 포커를 치며 미지근한 맥주를 마시며 몇 판 만에 약 200위안을 잃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표 값을 회수하는군요. 술사, 담배사, 도박하게 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버짓을 사진관 사장님이 조금씩 나눠 갖는 이런 구조. 전화 딱 하면 어떻게 했어? 도 포커? 왜 했어요? 뭐, 아무렇지 않은 그 일상적인 말. 걔 잘 했어 포커? 예, 호구지? 네. 뭐. 설마 잘 쳤겠어요? 다음에 또 보내주세요. 약 200위안을 잃었습니다. 북경에서 숙박비였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디 잘만한 데를 또 소개시켜 주겠죠. 거기서 또 쳐. 거기서 또 갈고리를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슬슬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할 무렵 기차가 어느 역에 정차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판을 접으며 갈고리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에게도 갈고리를 하나 쥐어줬습니다. 이제 노동력까지 제공합니다. 네.
여기에 쌓여있는 우편물 자루를 이번 역에 다 내려야 된답니다. 작업이 만만치 않았으나 술 기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이게 되게 관광 상품인데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아니 워킹홀리데이죠 그냥. 돈을 왜 이렇게 내? 워킹 홀리데이 sucks. 뭐 워킹 레일웨이 뭐 이런 것처럼 상품으로 아니면은 뭐 지금 베이징 익스프레스 같은 관광 상품으로. 작업이 만만치 않았으나 술 기운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의 인부들과 같이 기차가 어느 역에 설 때마다 자루를 내리는 중노동을 하고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구나. 설 때마다. 네. 기차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포커를 치며 맥주를 마시고 하면서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분 어느샌가 우통을 벗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도도 없어지고. 학생의 어떤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그 인부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이거 완벽한 추억이고. 근데 일단 저는 이제 이런 아저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각 의자보다 매력이 있는데요. 가진 돈을 많이 잃어준 덕분에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네. 결국 저는 북경에서의 체류비를 거의 다 잃고 술만 축내다 떡이 되어 자루를 베고 잠에 들었습니다. 네. 눈을 떴을 때는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네. 어제 마신 술은 가짜였나 봅니다. 누가 양손에 돌을 들고 제 머리를 치고 있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가짜 맥주를 만들어 유통한 업자가 사형당했다는 기사를 본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맥주를 마신 사람들은 실명을 했다네요. 어제 돈을 가장 많이 딴 녀석이 이제 북경에 거의 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간 내가 북경에 왜 가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주 위험한 술을 드셨군요. 한참 머리를 쥐어뜯다가 HSK 시험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한국말로 생각하고 있지? 나는 시험을 치러 가고 있구나. 그렇게 도착한 곳은 북경의 어느 화물터미널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또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어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후미진 곳에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나가자마자 문을 철커덩 하고 잠궜습니다. 네. 졸지에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뭐 또 갑자기 눈물이 다 지금 포커 치고 술 마시고 다 잘 놀다가 며칠 동안 어째어째 북경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돈까지 빌려 정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화물열차가 아닌 여객열차를 탔습니다. 쿠션이 전혀 없는 직각 의자에 10시간이 넘도록 앉아와도 이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주로 돌아와서 사진관 사장님과 술을 마셨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은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르면서 계속 포커를 칠 줄은. 아니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최홍석 씨가 저도 이 판에 껴도 될까요만 안 했으면은 그냥 엄밀히 말해서 그냥 누워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편물 기대서 그냥.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직각 의자보다 편하게 화물칸의 분위기를 모르니까 정말 치고 싶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아우라가 있었을지 그렇죠. 알 수 없는데요. 너무 잘 계획된 기획이라서 안 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딸 때마다 이쪽 보면서 하하하 하다가 웃고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상대 카지노 광고처럼 저 이병헌 씨나 최주호 씨 같은 사람들이 멋있게 아니 미소 짓는 멋있고 미소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이 기분 좋을 때마다 자기를 보면서 웃는 거. 나 봤니? 막 약간 이랬을 때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냄새 맛있는 거 파전 썰면서 먹고. 모르죠. 사진관 사장님은 자기도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몰랐다는데 어쩝니까? 그날 술값은 사진관 사장님이 냈습니다. HSK 시험이요? 잘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저희한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지? 땡. 아니 당신이 판에 끼어서 고생하신 거를 잘 봤을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상 저의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추억이 되네요. 중국에서 저처럼 화물열차를 타고 일하며 포커치며 술 마시며 북한까지 가본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홍석 씨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나고 났을 때는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되겠네. 그리고 이분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정도의 사연이면 소개되지 않겠냐는 자신감이 늘 있었다. 요파 씨를 들으면서.
그 정도의 어떤 큰 경험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청취자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쓸 시간이 없어 그러지. 그렇지. 내가 풀면 나 진짜 똥멍청이다. 이놈들아. 나보다 멍청하냐? 지금 그래서 얼마를 내고 너 돈 많구나. 그런 거잖아요, 지금. 생각보다 아까 침대 칸은 비싸서 엄두도 못 냈고 이러셨지만은 네. 실제로 들인 돈 사장님과 술 마시고 그다음에 200위안을 잃고 했던 거 보면은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비롯해서 네. 세상 모든 방송 콘텐츠는요. 교회나 이제 보수 세력이 생각하는 비디오 게임 같은 겁니다. 재밌다고 따라하면 안 되죠. 듣기만 하십시오. 이분은 사실은 좀 럭키한 편이었죠. 그러니까요. 우편 열차면은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네. 어떤 열차를 타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또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장재혁 씨와 최홍석 씨는 지금도 살아있는 실제 사람이잖아요. 네. 예.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요. 네. 앵커 광고를 들으시고 오늘의 두 번째 곡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듣고 오신 곡은 싱싱이라는 밴드의 떡타령이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떡타령이라는 곡은 지금 바이닐에 올라와 있는 제비다방 컴필레이션 2017에 수록된 곡입니다. 네. 딱 독특한 음악이 나왔습니다. 네. SNS를 부지런히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최근에 싱싱이라는 밴드가 미국 NPR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라디오 채널이죠.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네, 거기서 운영하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유튜브 콘서트에서 정말 책방 같은 곳에 네. 작은 책상 위에서 노래를 불러요. 거기에서 이제 싱싱 밴드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영상이 엄청 화제가 됐었죠. 네,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실제로 타이니 데스크에서 지금 노래를 하는 동영상을 봤는데 네. 포스가 오집니다. 저는 이 영상만큼 최근에 너무 좋은데? 라고 한 번에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 포함해서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새소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음악에 훅 빠지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이분들은 최근에 본 것 중에 어떤 이 무대의 어떤 기획자로서 되게 멋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붉은 머리의 이 메인 이 소리꾼 네. 포지션을 그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이 꺾기는 70년대에 내려오는 꺾기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미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경기 미녀 전수자시라고 하더라고요. 이희문 씨께서. 그래서 그 꺾기가 진짜로 지방 경기 미녀 또 전남 미녀, 전북 미녀 이런 거에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경기 미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분이고요. 이희문, 신승태, 추다혜 씨 이 세 분이 이제 소리를 하시고 네. 예전에 어부 밴드에서 활동하시던 장영규 씨가 베이스를 치고 이태원 씨, 이철희 씨가 이제 드럼과 기타를 치시는데 그러니까 연주 파트와 이제 소리 3대3 그래서 6인조 밴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실험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팀 내에서 나오는 트랙마다 어떤 장르에다가 이 타령을 적용시켰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볼 땐 장영규 씨가 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부 프로젝트라는 역사를 봤을 때 그런 것에 워낙 능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팀이 지금 유튜브 올라왔더니 동영상 중에서 아까 이제 노래가 나오는 동안에 난봉가를 한번 들어봤는데 멋있죠. 번역이 Song of Beloved 사랑받는 사람의 노래가 난봉가예요? 번역이요? 근데 들어봤는데 완벽한 옛날 스카 음악에다가 예 그냥 민호를 다 얹었어요. 네. 예.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싱싱이라고 치시고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라는 영상을 보시면 정말 꽤나 재미있는 영상이 될 거고요. 네. 사실은 더 알아보고 싶어도 국내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고 계세요. 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바람에
뭐 공연을 국내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아직 보지도 못했고, 네, 한번 모셔보고 싶기도 한데 이분들 한국 들어오시려고 없나 봐요. 그래갖고 뭐 좀 수소문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심지어 트위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시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싱싱 밴드를 모셔보는 거 어떠냐, 싱싱 밴드는 안 되나라고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저도 너무 하고 싶은데 한국에 들어오시질 않으시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비다방 컴필레이션 2017-2018 앨범은 바이닐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싱싱의 떡 타령을 184회 요즘 팟캐스트 시대 184회 두 번째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안승준 군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정민지 씨가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짧은 사연이네요. 네. 예전 정권 때 가끔 나오던 스타일의 사연이에요. 네. 정민지 씨.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저는 한나라 요파시부터 블라블라 열혈 애청자인 대구 사는 정민지라고 합니다. 좀 클래시컬한 장르입니다. 네. 대구가 이제 중요한 힌트죠. 그렇죠. 굳이 이제 지역을 밝혀주신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대한민국의 흔한 촛불 시민입니다. 촛불 시민은 정말 흔합니다. 네. 왜냐하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에서도 빨갱이로 굳건하게 성장하고 있죠. 요즘 빨갱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이제 제1야당 지지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니까. 어젯밤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분들과 얼큰하게 한잔하고 오신 어머니께서 일요일 날 서울 간다 하시길래 무슨 볼 일이냐 여쭤보니 박사모 집회 간다고 하시더군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핫팩 챙겨드려야겠어요 하면서 사연 끝. 네, 사연 끝이고요. 첨부사진 본인의 이제 페북에서 본인이 올리셨던 포스팅인 것 같아요. 스크린샷을 보내주셨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분은 SK텔레콤을 쓰시고요. 오전 11시 30분에 스크린샷을 찍으셨고 네. 이 당시에 폰의 배터리는 73%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포스팅에 부모님 방 책상에 딱 크크크크이라고 하고 해시태그로 전 부모님의 정치 성향을 존중합니다. 라고 해주신 사진에는 태극기와 박근혜 무죄 석방. 이게 머리띠죠? 머리띠인지 가슴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슴띠라고 하면은 40인치는 돼야 되고 짧은 걸 보니까 머리띠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묶이는 부분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길게 텍스트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가요? 아무튼 보면은 혹시 서울 시내 지나다니면서 이거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붉은색 띠에 다홍색 같죠? 무죄라는 글자와 석방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이렇게 네. 또아트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는 태극 무늬가 있고 구국 전사들 이렇게 네. 써 있어요. 네. 이거 뭡니까? 청취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인천에서 이제 이런 류의 집회를 메가더 장군상 앞에서 하면 백설탕 3kg를 줬대요. 언제요? 지난번에 그 아실 시간에 이재정 의원이 나와서 얘기해줬거든요. 네네. 이걸 이제 인천시장에게 추궁하기 위해서 의원실의 비서관이 나가서 서 있으면서 설탕을 얻어온 거예요. 확인하려고. 충격적이네요. 왜 설탕을 주죠, 이 시대에? 여당 의원들이 의심하는 건 관이 돈을 푼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올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가 가을이었으니까 네. 청을 만드는 시즌이라는 거죠. 오. 또 동네마다 청을 흑설탕으로 만드는 집이 있고 백설탕으로 만드는 집이 있는데 그 정도로 특정한 취향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획이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설탕은 성수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청을 만들 때만? 네. 많이 팔릴 때는. 그때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여튼. 근데 그리고 그 나이대의 분들이, 물론 연령대를 평균화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화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청을 자주 만드신다? 라는 게 성립되는 거야? 다만, 백설탕, 흑설탕 3kg 준다는 건 여기서는,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예전보다, 풀리는 돈이 좀 적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즉 대구에서 올라가신 정민지 씨의 부모님은 네네. 어머님이신가요? 어머님은 딱히 이것을 이제 용돈벌이 삼아 가신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정말이지 구국의
그런 걸 기본으로 하긴 하지 않나요? 고든 아무리 한 그래도 뜻으로. 알바인 거 되게 많아요. 아예 노는이. 생각이 없이? 왜냐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까지 해준다니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서울의 어르신들은 이제 공원 같은 데 나와 있다가 구인을 해요. 언제 뭐 나와서 해주시면 뭐 드립니다, 어르신. 네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옛날처럼 조직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던 시절에는 뭐 통장 통해서, 그렇죠. 시의원 통해서 나갔다는 의혹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심해봐야 되겠구나. 또 서울 가시기 전에 이미 태극기와 이 무제 석방 띠를 가지고 계셨다. 네. 만든 게 아니면 누가 준 거거든요. 근데 만들었다고 하기엔 퀄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다녀오셔서 놓은 거 아닐까요? 아닌가? 이미 하나 가지고 계셔서. 원래 야구장 한번 갔다 오면은 스틱 풍선이 남아있잖아요, 집에. 가시기 전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르신분들께서는 사실은 이제 짐 같은 거 되게 잘 싸놓으시잖아요. 준비하실 때. 그렇죠. 약간 지금 이렇게 끝나고 다 널브러져 있는 상태 같잖아요, 지금? 사진으로 보면은. 끝나고 오셨을 때 찍은 건 아닌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여튼. 그러네요. 저도 옛날에 막 시위 나가고 그럴 때 피켓 들고 나갔었거든요. 어렸을 때. 선배들이 시키니까. 아니요, 들리니까. 저는 그런 단체에 속했던 적도 없고 그냥 혼자 나갔어요. 그래요? 네, 어떤 시위에 그냥 혼자 피켓 써서 나갔었는데, 진짜 부모님과 같이 살 때니까 이 피켓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네. 되게 크게 들고 갔는데, 그래갖고 제 방 창고 같은 장 속에 넣어놨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나중에 그냥 슥 몰래 버렸어요. 이게 왜냐면 싸우고 싶지도 않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다행히 성향이 맞으면은 다행인데. 다행인데. 아닌 경우에 그거를 막 보란 듯이 내놓기도 싫고. 하여튼 그런 게 참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혹은 싸울 수도 있는데, 이게 부모님이 그럴 때 어떤 답답함 플러스, 화남 플러스, 이런 책상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은 이 사진은 좀 뭔가 또 애잔하기까지 하고 쓸쓸하기까지 하달까요? 막 태극기 올라가 있고, 예. 참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개념상으로는 우리가 젊은 혹은 어떤 성향이 다 욕을 할 수 있는데, 딱 막상 이렇게 부모님 책상에 몰래 올려져 있으면은, 뭔가 말하게 되면 이해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럴 수 있죠.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 정치 활동하던 자식들 때문에 네네. 부모님이 고생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때도 많았고. 그렇죠. 지금보다 더 험한 시기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많이 시달리셨고 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자식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십 년이 흘렀잖아요. 네. 좋게 남았어요. 정치적인 의사를 서로 맞출 수 있느냐, 공감할 수 있느냐, 그것과 무관하게 네. 자식이나 부모를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확실히 많이 해본 경험을 갖게 됐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 옛날 5년 전, 10년 전으로 얘기하면 1번 찍었다. 2번이죠, 어맹부는? 어맹부 찍었다. 그랬어도 뭐라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대화해본 경험, 네. 맞추려고 노력해본 경험 네. 때문에. 예. 정민지 씨도, 어머님이 돌아오셨을 때, 언제 또 나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죠. 대한문 앞은 요즘 클럽이에요. 이비자예요, 이비자. 갔다 오셨죠? 그러면은 뜨거운 코코아라도 한 잔 타드리면서 예. 뭐 그렇게 좋냐. 대화하고 한번 투닥거려도 보고 예. 그게 이제 이해해 주실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좋은 대화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싱크로를 1에서 100 중에 2까지만 맞춰도 좋아요. 대화한 경험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네. 부모님하고 원수진 게 아니라면. 네. 한번 권해드립니다. 정민지 씨는 친하신 것 같은데. 계속 하고 계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네. 부모님을 따뜻하게 잘 케어합시다. 네. 안 그러면 더 엇나갑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184번째 시간. 저희들이 이제 대전 가려면 아직 몇 주가 남아 있는데. 네. 탈락자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장유진 씨가요. 정말 두서없이 딱 던져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몇 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전 토박이는 또 아니시군요. 맛집 추천해드릴게요. 네. 이러고서 추천하시는 게 이제 있어요. 분식집, 떡볶이집. 네. 그리고 나서 대전에 재밌는 건 딱히 없어요. 라고 하시더니 또 김밥집 이렇게
자꾸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추천하는 카테고리를 보니까 중고등학교를 대전에서 나오셨나 봐요. 그리고서 대전 쳐다도 안 볼 거야 이러면서 떠나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대전 사람들은 클락션을 진짜 잘 눌러대요. 정말 조금만 기다리게 하면 바로 빵빵하던 게 생각나네요. 아직도 그럴까요? 잘 다녀오세요. 네. 네. 그 외에 몇 분이 대전 오면 이렇다 저렇다. 네. 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외에 몇 분들의 대전에 대한 인상은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분들이 많으셨던 거. 재밌는 건 딱히 없어요. 저희가 대전을 재밌게 해드리러 갑니다. 네. 갑자기. 뭐야 이게. 여기까지가 SK 엔카 직영몰과 처음 함께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전예술가의집과의 협의를 통해서 2층 발코니석을 열기로 했습니다. 약간의 표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2017년 12월 6일 오후 3시입니다. 네. 다시 한번 accessmall.kr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요. 상품 옵션이 따로 있으니까 1층에 있던 취소표와 2층에 있는 발코니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격이 같기 때문에 혼동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대전 말고도요. 다음 주에 다시 네. 요즘 팟캐스트 시대 185회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바이닐은요. 네. 그냥 노래를 틀면 차대리의 존재감이 부각되고 바이닐이 있다. 이런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SK 엔카 직영몰은요. 네. 뭘 해도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계속 광고를 해줘야 되는 무슨 상황이죠. 터키 택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게 SK 엔카 직영몰에서 택시에서 이런 말을 막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PPL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유면상 PD가 SK 엔카 직영몰의 관계자분들을 참 여러 번 만나고 많은 교감을 쌓았는데 아직 장사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고민을 더 해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광고에 나오시는 평가사 송은석 과장님. 송 과장님. 네. 송 과장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송 과장님이 얼굴이 하얀 채로 왔다 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광고를 녹음을 하시면서. 처음 해보셨을까요? 마이크 처음 잡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사시나무 떨듯 떨다 가셨는데 왠지 방송 관련된 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눈치긴 한데 전국의 SK 엔카 직영몰, 엔카닷컴 아니고요. SK 엔카 직영몰에는 수많은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네. 막포의 밤섬 근처로 불러드리겠다 저희가. 네. 예. 차 관련 사연들 예전보다 환영합니다. 예. 185회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시간에서 어김없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엔카 직영몰과 함께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UMC와 안승